안돼. 100도는 아직 안돼. 그래 99도. 지갑시? 협찬?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본체를 보내준다는 건가? 아무튼 1700K 게이밍 엣지 보드? 오 이거는 램 클럭 얼마 들어가지? 궁금하네. 1700K 게이밍 엣지 조합이랑 지갑시? 아니 협찬. 그래서 협찬을 받았어요. 오 부품별로 따로따로 보내줄 줄 알았는데 조립을 해서 완본체를 그냥 보내줬어요. 개인적으로 직접 조립을 한번 해보고 싶긴 했는데 뭐 이것도 괜찮죠. 원래 라면도 내가 끓인 거보다 남이 끓여준 라면이 더 맛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열어보기 전에 잠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코어 i7 1700K CPU는 인텔 공인대리점 코잇에서 유통한 정품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잇에서 유통한 정품. 두 번이나 강조했으면 다음에도 CPU 협찬 해주겠지? 아무튼 여러분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코어 i7 1700K는 싱글 투어 부스트 시 5.1GHz까지 올코어는 4.7GHz까지 동작을 하고요. 가격대가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 정도 가격이면 8코어 16스레드 오 살만하죠. 와우 뽁뽁이를 꽉 채워놓으셨구나. 오 뽁뽁이 튼튼하게 포장을 해주셨네요. 뒤집어서 봐야겠다. 빼보면 와우 다른 사람이 조립해준 본체는 얼마 만에 받아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면까지 강화 유리 케이스구나. 비닐을 걷어내면 일단 케이스부터 살펴볼까요? 이게 다른 사람이 조립해준 컴퓨터를 받으면 이런 기분이네요. 오 색다른데? 그런데 케이스 첫인상은 전면에 있는 유리가 저는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좋아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면에 이렇게 먼지 필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먼지 필터를 탈착식으로 이렇게 뺄 수 있는 거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조용하게 쓰려면 방음 패드 달려 있으니까 닫아버리고. 아무튼 전면은 그렇고 상단을 보면 자석으로 된 먼지 필터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바람이 빠져나가기가 힘들거든요. 자석 먼지 필터는. 상단도 자석으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망으로 된 먼지 필터, 모기장 같은 그런 재질, 이런 걸로 돼 있으면 바람이 더 잘 통해서 전 이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단도 봐보면 하단은 제가 좋아하는 하단 먼지 필터 방식은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저는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바람이 그렇게 잘 통하게 만들어진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케이스는 케이스고 일단은 이 녀석을 제대로 한번 봐볼까요? 비록 전면이 막혀있지만 전면이 막혀있는 만큼 멋을 위해서 태어난 케이스니까 뭐 그 정도는 넘어가주기로 뭐야 이거 이상한데? 정말 일단은 열어봐야겠는데? 조립 상태를 보면 상단에 커세어 3열 순행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위에 고정된 거를 보면 라디 고정한 나사가 하나, 둘, 셋, 넷 나사 홈이 여기 이렇게 파져 있으니까 나사가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이렇게 끼워놨네? 이 나사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있는 나사는 원래 여기다가 끼우는 건가? 위쪽에 있는 것도 여기에 나사 끼워져 있고 위쪽 나사는 여기에.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라디를 이쪽 방향으로 밀어서 조립을 한 걸까?
조립한 걸 보니까 이쪽에 CPU 보조선이 걸려가지고 라디를 이쪽 방향으로 더 밀면 보조 전원에 간섭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라디를 이쪽에 최대한 붙여서 조립을 했는데, 나사를 여기다가 하나 두 개만 넣어놓은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메인보드 쪽을 보면 메인보드 가장자리에 나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 케이스 쪽에 스테노프를 장착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공중에 붕 떠있는 메인보드 상태가 됐네요. 이거 누가 조립했지? 아래쪽도 보면 나사가 하나, 둘, 세 개 다 결합이 돼 있지 않아요? 잠깐만, 그럼 메인보드는 지금 몇 개의 나사로 고정이 된 거지?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둘, 이쪽에 셋, 그리고 이쪽은 CPU 보조전원 옆에 나사도 결합을 안 했네. 뭐야 이거? 그리고 케이블 정리도 뭐 밑에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위쪽을 보면, 아니 커세어 USB 순행 케이블을 왜 이렇게 램을 거쳐가지고 대륙횡단 선정리를 해놨지? 이쪽을 보면 USB 3.0 커넥터 케이블도 약간 휘어진 상태로 결합이 돼 있고, 조립이 총체적 난국이라 일단은 켜봐가지고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예전에 형님 컴퓨터 조립한 거 생각나네. 일단 컴퓨터 세팅. 과연 충격을 받지 않고 택배가 제대로 왔을지 파워온. 역시 정조의 황금손. 일단 윈도우는 깔린 상태로 왔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윈도우 업데이트랑 최신 버전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다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제 입맛대로 다 세팅이 끝났고, 그렇다면 뭐부터 해볼까? CPU 오버? 아니지. 메인 DC는 제일 나중에 먹어야 맛있죠? 어차피 같이 조립돼서 온 거니까 메인 DC를 감상하기 전에 에피타이저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를 먼저 볼까요? 저는 MSI 메인보드는 지금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니까 Z490 게이밍 엣지 와이파이 보드는 유니파이랑 램오버 능력이 동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에이펙스 보드에서 4400 클럭 CL16 1T까지 통과했던 비다이램 두 개를 끼워보면, 예전에 MSI 보드를 아주 잠깐 봤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오버클럭 쪽에 가서 CPU는 그대로 쓸 거고 램오버만 일단 해볼 거니까 IO 전압은 1.3 정도, SA 전압은 1.35, 그리고 램 타이밍은 일단 부팅만 해볼 거니까 다 풀어보죠. 이렇게 풀고 뒤로 나와서 램 클럭은 APX 보드에서 통과했던 4400부터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조금씩 내리는 걸로 해보죠. 4400 클럭 에이펙스 보드에서는 램 전압 1.55로 통과했으니까 동일하게 주고, MSI 보드도 F10 누르고 엔터. 과연 부팅이 되나? 오, 되는데? 4400 클럭이 한 방에 부팅이 돼요. 램 타이밍은 풀어주긴 했지만 4400 클럭이 부팅이 돼요. TM5를 바로 돌릴까? 아니야, 이렇게 한 방에 잘 되면은 메인 램 타이밍도 바로 조절하면 되지 않으려나? 다시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램 타이밍을 16, 17, 17, 34, 350 여기까지만 조절해보고 F10 누르고 엔터. 오, 됐는데? 그냥 한 방에 부팅이 돼요. 정보를 확인해보면 세부 램 타이밍은 조이지 않았지만 일단 메인 램 타이밍은 에이펙스 보드랑 동일하게 부팅이 됐어요. TM5를 돌려봐야 되니까 램 쿨러를 달아주기로 하죠. 램 쿨러를 달아놓으면 이런 모양으로 장착이 되네요. 순행 호스랑 아슬아슬하게 장착이 돼요. 다시 켜서 TM5 런. 잠깐 사이에 20분 정도가 지났고 결과를 보면 대략 20분이 넘게 4회차 돌아가고 있는 거 보면 돌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4400 클럭이 잘 돌아가는 걸 확인했고, 그렇다면 에이펙스 보드에서 1T가 들어갔던 1.6 주고 램 타이밍에서 1T 요것도 한번 해보죠. F10 누르고 엔터. 지금 보면은 부팅이 안 되고 이렇게 오버클럭 페일드라고 메시지가 뜨네요. 아무래도 사슬로 보드다 보니까 1T까지는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 8기가 4400 클럭은 먹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메인보드 램 오버클럭 능력은 8기가짜리 2개를 물렸을 때랑 16기가짜리 2개를 물렸을 때랑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엔 1.6V에 4600 클럭 CL16으로 통과했던 램을 끼우면 어떻게 될지, 16기가 램 2개의 오버클럭 능력도 한번 봐보죠.
오, 역시 사슬로 보드에 상남자 램 방열판을 끼우니까 간섭 없이 이렇게 잘 장착이 되네요. 이거 사슬로 보드가 땡기는데? 밑에 있는 히트 파이프 때문에 램 쿨러가 달리지 않으니까 140mm 팬 하나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죠. 파워 온! 일단 부팅 되고, 제가 현재 9900K랑 같이 사용하고 있는 Z390 타이치 보드 같은 경우는 16기가 2개 램을 끼웠을 때 3900 클럭 이상이 부팅이 안 되더라고요. 8기가 2개는 4300 클럭까지 되던데 아마도 8기가 2개랑 16기가 2개랑은 차이가 있나봐요. 일단은 SA 전압은 1.4, IO 전압은 1.3, 램 전압은 한 방에 1.6 주고, 램 타이밍은 일단 부팅만 볼 거니까 다 풀어주고 이렇게 풀고 뒤로 나와서, 램 클럭은 한 방에 4400부터 시도를 해볼게요. F10 누르고 엔터. 오, 부팅이 되고, 오, 16기가 램 2개도 4400 클럭이 한 방에 부팅이 됐어요. TM5를 돌려봐. 아니지, 4600 클럭을 도전해봐야죠. 그렇다면 4600 클럭 F10 누르고 엔터. 요거는 부팅이 되나? 오, 되는데? 와우, 부팅이 됐어요. 16기가 2개 32기가 4600 클럭. 호호. 보통 램 오버클럭 능력이 별로인 보드는 8기가 2개는 잘 들어가는데 16기가 2개는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 그렇담 이 상태에서 타이밍도 그대로 넣어볼까요? 에이펙스 보드에서 들어갔던 메인 램 타이밍만 적용을 해보면 16, 18, 18, 36, 350 F10 누르고 엔터. 오, 된다. 부팅이 잘 되네요. 그렇다면 과연 TM5도 동일하게 통과를 할지. TM5 런! 파란색 뜨는데? MSI 보드는 SA를 좀 더 줘야 되나? 그렇다면 1.45, IO도 조금 올려서 1.35, F10 누르고 엔터. 다시 한번 TM5 런! 오류가 뜨네요. 아마도 4600 클럭까지는 좀 무리가 있었나? 그렇다면 4500 클럭은 F10 누르고 엔터. TM5 런. 오류. 4500 클럭에 6회차 1회 정도 뜨는 거 보면 4400 클럭 정도면은 안정화가 될 것 같네요. 그래도 16기가 2개 4400 클럭이면은 램오버 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동일한 클럭이 들어가지 않는 건 CPU가 다르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다시 로얄 램을 끼워야 되는데 3200 클럭에 C16 램? 요거는 얼마나 들어가려나? 기왕 조립되어 온 램이니까 요것도 한번 해보죠. 램 쿨러도 끼워주고 파워 온! SA 1.35 주고 IO 1.3 주고, 램 전압은 1.5, 메모리 타이밍은 부팅만 해볼 거니까 일단 풀어주고, 램 클럭은 4000부터 부팅을 해서 내려가는 걸로 해보죠. 4000 클럭 F10 누르고 엔터. 4000 클럭은 안되고, 그렇다면 3800 클럭. 오, 오랜만에 또 보여주는 파란 나라. 그렇다면 3600 클럭 F10 누르고 엔터. 이번에는 부팅이 됐어요. 부팅된 걸 보면 램 전압을 1.55V까지 넣었는데 3600 클럭이 윈도우 부팅되는 마지노선이네요. 아무리 G스킬 로얄 10레이어 램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C다이 특성상 클럭을 많이 올릴 수는 없나봐요. 역시 램 클럭은 B다이가 최고네요. 일단은 메인보드 MSI Z490 게이밍 엣지 메인보드 램오버 능력은 대충 봤고, 그렇다면 다음에 B타이죠. MSI 2070 슈퍼 벤투스. MSI 암호 친구 왔다. 이 녀석은 과연 최대 온도 얼마나 나오려나? 이러라고 보내준 본체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출제자의 의도가 이거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아니 뭐 궁금한 걸 어떻게 해봐야죠. MSI 벤투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네요. 3슬롯은 먹지 않고 대략 2슬롯 정도만 딱 먹는 그 정도 사이즈. 본체는 제가 이제까지 테스트했던 것과 동일한 본체. 2슬롯 그래픽카드라 온도가 조금 높게 나오려나? 좋아. 2슬롯이라 기대되는데. 파워 온! 게임에 들어가서 프리셋을 4K 런! 현재 시간은 1시 38분, 실내 온도는 28도, 인케이스 상태에서
최대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10분 뒤 온도를 확인해보죠. 방금 10분 정도가 지났고 현재 시간 1시 48분. 실내 온도는 28도 동일하고 인케이스에 들어가 있고, 최대 온도를 봐보면 74도. 코어 클럭이 1900 약간 간당간당한 걸 보면 다른 그래픽 카드들보다 20, 30 클럭 정도가 낮긴 한데 뭐 그 정도는 큰 차이는 아니니까 슈퍼포지션 4K를 74도 정도에 마무리했으면 다른 게임은 아무리 돌려도 80도는 넘지 않겠죠. 온도 합격. 그렇다면 슈퍼포지션 4K를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옆판을 열어서 백플레이트 온도를 확인해보면 다시 해체를 해서 껍다. 소음이 엄청나게 크거나 고주파가 엄청나게 컸어야 유튜브 각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세 가지 에피타이저의 맛을 봤으니까 이제 남은 건 메인 디쉬. 이제 시작을 해보죠. 먼저 램은 비다이 램으로 바꿔주고 램 쿨러도 세팅해주고 전원부 쪽 쿨링까지. 윗판에 있던 자석 먼지 필터도 다 벗겨냈으니까 전원부 쿨링에 램 쿨링 요 정도면 쿨링은 충분하겠죠. 파워 온! 먼저 바이오스 초기화 상태에서 팬을 풀로 돌려주고 싶으니까 하드웨어 모니터에 가서 올 풀 스피드 눌러주고 이렇게 해주면 모든 팬이 최대 속도로 돌아가요. 그리고 오버클럭에 가서 먼저 램 클럭부터 세팅을 해주죠. 아까 전에 램 클럭 4400을 통과했으니까 세팅해주고 램 타이밍 컨트롤 들어가서 입력을 해주고 뒤로 나와서 SA 전압은 1.35, IO 전압은 1.3, 램 전압은 1.5. 이렇게 하면 램 오버클럭은 끝이고 다음으로는 CPU를 해보죠. 먼저 CPU 배수부터 해보면 50배수부터 시작하고 캐시 배수는 47배수, 그리고 CPU 쿨러 튜닝 쪽에 가보면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워터 쿨러 세팅이 돼 있는데 이걸로 그냥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CPU 컨피그레이션 들어가 보면 기본 세팅이 전력 제한 해제가 다 풀려 있는 상태예요. 따로 세팅해 줄 게 없고 디지트 올 파워에 들어가서 CPU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 최신 바이오스에서는 3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원부가 버틸 수 있는 온도를 최대로 설정해주고 이번엔 CPU 전압인데 오버라이드 모드. CPU 전압은 뭐 저한테 온 건 초고수일 거니까 1.3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내려보는 걸로 하죠. CPU 50배수에 1.3V F10 누르고 엔터. 일단은 부팅은 되고 커세어 순행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팬 3개와 펌프를 최대로 맞춰주고 세부 램 타이밍은 조이진 않았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어떻게든 5.2기가를 볼 거니까요. 링스 런. 게이밍 엣지 보드가 유니파이 보드에 비해서 전원부가 절반 정도라 CPU 온도가 조금 많이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CPU 전압 쪽을 보면 1.304라고 써있는 걸 보면 LLC 1.3V로 설정해 놓으니까 거의 칼 전압으로 잘 들어가고 있네요. 근데 TFAW를 50까지 풀어놨는데 CPU 온도가 지금 거의 90도를 찍으려고 하고 있는 걸 보면 TFAW는 조여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해보죠. 그렇지, 파란색 좋아. 전차가 왜? 전압이 모자른 건가? 1.32 F16 엔터. 다시 한번 링스 런. 내 잔차 CPU 최대 93도. 전압은 더 이상 못 줄 것 같은데. IO 전압을 좀 더 줘볼까? 그래, CPU 문제가 아닐 수 있어. IO 전압을 제가 덜 줬기 때문에 이 녀석은 충분히 5.2기가가 가능한 CPU인데 잔차가 흐트러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IO 전압을 더 줘볼게요. 1.35 F10 누르고 엔터. 링스 런. 잠시 기다리죠. 내 잔차
CPU 전압을 더 93도로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 녀석은 충분히 5.2기가가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상황에 따라서 5.2기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녀석은 분명히 SP 값 100이 넘는 최고의 CPU일 텐데 5.2기가가 되지 못하게 하는 특정 음모가 이 본체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빼내 보면 수전증 조짐 빼주면 핀들은 안전하고 빼낸 CPU 위에 써있는 정보를 보면 이렇게 써있고요. 이 녀석을 빼서 뺀 CPU를 여기에 달아보면 에이펙스 보드에 달면 SP 값 100이 넘는 초고수율 CPU가 탄생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차피 CPU 수율은 다 정해진 거 왜 보드를 바꾸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옛말에도 있죠. 길고 짧은 건 다 대봐야 아는 법. 폭풍 전이야 모든 건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원래 달려있던 CPU는 SP80 1.28V의 5기가를 통과했거든요. 이 녀석이 제가 사용하던 SP80짜리 1700K. 이 녀석을 빼주고 5.2기가가 성공할 이 녀석으로 갈아주면 뭐 당연히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지고 CPU 덮개를 덮고 걸쇠를 닫아주고 좋아. 마무리로 나사 4개 다 조여주고 와 이거 SP가 얼마나 나올까? 100? 아니지 110? 아니야 한 120까지 120 정도로 만족해주기로 하죠. 완벽해. 이제는 SP 값만 확인하면 되겠죠. 이제까지 저를 비웃은 모든 분들에게 반박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좋아 뉴 CPU 인스톨. 80? 애매한데? 아니야 이런 겉모습에 치장한 SP값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 해보죠.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CPU는 50배수에 램클럭 4400에 CL16 세브램 타이밍은 자동으로 어느 정도 조여준 상태고 CPU 전압 1.28V 세팅이 된 거죠. 여기서 F10 누르고 엔터. 좋아 일단 부팅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CPU랑 동일한 세팅을 불러온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링스 런. 게이밍 엣지 보드에서는 1.32V까지 넣었었는데 통과를 못... 기존에 사용하던 건 또 SP80인데 똑같은 세팅을 왜 통과를 못하지? 그렇다면 1.3 F10 누르고 엔터. 아 그렇지 보드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CPU가 놀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1.3부터 넣은 다음에 성공을 하면 조금씩 전압을 내려주기로 하죠. 사람도 갑자기 잠자리가 바뀌면은 뒤숭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도 링스 런 1.3V 1.32 링스 런. 설마 이것도? 그럼 1.34 F10 누르고 엔터. 링스 런. 아니 그럼 얼마에 통과를 하는 거지? 1.36 F10 누르고 엔터. 1.36V의 50배수? 아니 이런 CPU가 실제로 있는 건가? 아니 1.36V도 안 되면 그럼 1.38? F10 누르고 엔터. 와 1.38V 이거를 통과를 못하면 다른 의미로 이거 너무 대단한 건데? 와우 1.38V를 해야 거의 100도 찍으면서 돌아간다. 와 이거 뭐야 1.38을 넣어야 돌아간다고? 와 램 타이밍을 조인 세팅으로는 이게 이렇게 돌리기가 힘든 거구나. 지풀값이 드디어 나왔네요. 같은 SP80짜리인데 원래 거는 1.28을 주고서 돌아갔는데 이거는 1.38을 줘야 돌아가네요. 99도네. 와 1.38V에 돈다.
쿨링은 할 만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와 1.38V에 이게 돈다고?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 여러분 5.2기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아무나 되는 5.2기가였으면 저는 5.2기가를 원하지 않았겠죠. 누구나 다 1등을 할 수 있으면 1등의 의미가 없듯 2등, 3등, 4등, 5등, 6등이 있어야 비로소 1등이 빛날 수 있는 거죠. 와 근데 같은 SP80짜리인데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바닥이 있는 거였네요. 여러분은 이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CPU를 뺐다가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인생이란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CPU를 비교를 해보면 둘 다 SP80인데 오른쪽이 이번에 새로운 거, 왼쪽이 제가 원래 사용하던 거거든요. 원래 사용하던 건 1.28V에 통과했는데 새로운 거는 1.38V에 통과를 했어요. 원래의 제 CPU를 끼워주기로 하죠.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완성! 파워 온! 제가 원래 쓰던 CPU로 돌아왔으니까 1.28V를 넣고 저장하고 돌려보죠. 링스 런! 역시 원래 CPU로 돌려놓으니까 1.28V에 링스가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와, CPU의 차이가 정말 이 정도나 날 수 있는 거구나. 다시 파워 온! 자 이렇게 잘 부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중간에 CPU를 교체했던 그런 화면을 본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